안녕하세요. 진태산입니다. 이제 난 끝났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올리는 건 누구의 동정을 얻으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말하는 겁니다. 창업에 실패했고 인생에서 잘 풀리지 않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 빚이 190만 위안이나 쌓였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께조차 말하지 못합니다. 그분들은 나이가 많으시니까 이 사실을 알면 마음 아파하실까봐, 감당하지 못하실까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더 이상 젊지 않습니다. 벌써 40살이 됐거든요. 중국의 부동산 위기와 경제 침체, 여기에 중공의 민간 기업 및 외국 기업 탄압까지 겹치면서 실업률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내수 경기가 침체되고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중산층 몰락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중국 소비자의 80%가 소비 수준이 이전보다 낮아졌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일선 도시에서 나타나는 소비 위축 현상은 충격적일 정도로 심각합니다. 북경, 상해, 광주, 심천 할 것 없이 한때 뜨거웠던 소비 열풍은 이제 사라졌고 대신 사람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갑을 꼭 닫은 채 절약하는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특히 많은 젊은이들이 저축을 늘리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서 예전처럼 활기를 띠던 쇼핑몰들이 지금은 한산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인들의 소비 위축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중국 일선 도시의 사회 소비자의 소매 총액이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심천은 2.5% 감소했고 북경은 6.3% 감소했으며 상해와 광주는 10% 가깝게 감소했습니다. 이 숫자들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그 의미는 수많은 외식업 사장과 소매업 종사자들이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며 나아가 중국인들의 소비력이 급격히 붕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최근 상해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현지 중산층의 소비 위축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중산층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던 유명 피트니스 체인점 웰니스 피트니스는 작년부터 경영난에 빠졌으며 지난해 말부터 대규모 폐업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해에서 웰니스 피트니스는 중고소득층을 주요 고객층으로 타깃했습니다. 실제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중산층이었죠.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경제가 나빠지면서 개인 PT 수업을 받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큰 수익원이 사라지면서 웰니스 피트니스는 결국 임대료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해의 일부 고급 산후조리원도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왜 산후조리원조차 버티지 못하는 걸까요? 일반 서민들은 원래 이용할 수 없는 곳이었고 주요 고객이던 중산층마저 발길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해 국제학교에도 학생 수 감소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중산층 가정들은 자녀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고 사회의 적지위를 높이기 위해 비싼 학비를 감수하면서도 국제학교에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많은 중산층 가정이 자녀를 공립학교로 전학시키고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들면서 비싼 국제학교 학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북경에서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연봉이 100만 위안 이상 되는 중산층들은 과거에는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여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는 이들조차 소비를 줄이고 있을까요?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이유는 북경 부동산 가격 하락입니다. 예전에는 집값이 1000만 위안이었지만 지금은 750만 위안으로 떨어졌습니다. 자산 가치가 한순간에 250만 위안이나 증발한 셈이죠. 게다가 대출로 집을 샀다면 매달 수만 위안의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소비할 여력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또한 현재 북경의 경제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대기업들은 줄줄이 임금을 삭감하고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규모 기업들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오프라인 사업, 특히 외식업은 경쟁이 너무 심각해졌습니다. 며칠 전 우리는 신세계 쇼핑몰에 있는 한 식당을 방문했는데 가게 크기가 100에서 200제곱미터 규모의 레스토랑이 점심시간인 12시에도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자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 소비할 돈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상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황당한 상황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상해의 중산층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 친구 한 명은 상해의 아파트 3채, 싸냐의 한 채,
채, 해외에도 2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경제적으로 꽤 넉넉한 삶을 살 것 같죠? 그런데도 지금 이 친구가 소비를 얼마나 줄였는지 아세요? 어제 친구와 같이 외출했을 때 제가 뭐라도 마실까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녀가 이제 30위안 넘는 커피는 안 마셔 라고 하더군요. 저는 순간 여기가 상해인데 30위안 이하 커피가 어디 있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저를 스타벅스로 데려갔어요. 전 당연히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은 최소 30위안 넘지 않나 싶었죠. 그런데 친구가 매장에서 직접 주문하지 않고 휴대폰을 꺼내더니 온라인으로 주문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매장에서 38위안짜리 커피가 모바일 주문을 하면 20위안대로 할인된 가격이더군요. 그러면서 친구가 봐봐 30위안 이하 커피도 있잖아 라고 말하더군요. 중국에서는 점점 더 많은 Z세대 소비자들이 평제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저가 짝퉁이 아니라 명품 브랜드의 고품질 복제품으로 정품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룰루레몬의 레깅스는 중국 공식 웹사이트에서 750위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요가 팬츠를 검색하면 정품과 품질이 동일하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을 35.2위안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즉, 소비자들은 훨씬 저렴한 가격에 브랜드 제품과 유사한 품질을 제공하는 평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실업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생활에 대한 압박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많은 젊은이들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소홍서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소비를 줄이고 절약하는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인플루언서들은 어떻게 돈을 적게 쓰면서도 효율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팁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절약하는 방법 관련 게시글은 150만 건을 넘었으며 총 조회수는 무려 1억 3천만 회를 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반드시 소비를 줄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과거 저는 월급 2만 위안을 받으며 소위 품격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즐겼습니다. 매일 30에서 40위안짜리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종종 레스토랑과 바를 가고 쇼핑을 하며 지냈죠. 당시 저는 매달 월급을 다 써버리는 사람으로 미리 돈을 쓰는 소비 습관을 가진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그저 순간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며 소비주의의 함정에 빠졌던 거죠. 하지만 소비 수준을 낮추고 난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포기하면 같은 돈으로 돼지갈비 2근을 살 수 있었고 100위안으로 마트에서 온갖 간식을 사면 일주일 동안 충분히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마트에 가는 것이 번거로워서 온라인 쇼핑과 배달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 오프라인 마트의 할인 행사가 온라인보다 더 저렴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1위안짜리 콜라, 1위안짜리 과자, 1위안짜리 생필품을 보면서 소비를 합리적으로 줄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소비를 줄인다는 것은 아예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서도 삶의 질을 유지하고 가성비 높은 선택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매일 30에서 40위안짜리 커피를 사 마시면 한 달이면 600에서 700위안, 1년이면 거의 1만 위안이 듭니다. 하지만 커피 머신을 사서 직접 내리면 한 잔에 3위안밖에 들지 않습니다. 또한 1000위안으로 바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도 있지만 그 돈이면 1년치 헬스장 비용을 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1년 동안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 5000에서 6000위안을 절약할 수 있고 그 돈으로 여행을 떠나 식견을 넓힐 수도 있습니다. 25살 여성이라면 얼마 정도의 저축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저는 올해 25살이고 이게 제 저축액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많은가요? 적은가요? 동년배들과 비교하면 그리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입니다. 저는 작년에 학부를 졸업한 후 항주에 있는 한 미용의료 회사에서 영상 편집자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월급을 받을 때는 손에 쥐는 돈이 5,000위안밖에 안 됐지만 지금은 한 달에 약 1만 위안 정도 벌고 있습니다. 저는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합니다. 그래서 한 달 지출을 철저하게 계산합니다. 이번 달에 돈을 많이 썼다면 다음 달에는 소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관리하죠.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명품을 맹목적으로 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입는 옷, 신발, 가방은 대부분 200위안 이하의 제품입니다. 또한 저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쇼핑하는 걸 거의 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제품의 실용성과 가성비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저렴한 물건을 사용한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무리하게 돈을 쓰면서 초과 소비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단 5만 위안이든 10만 위안이든 조금이라도 저축이 있다면 당신은 진정한 현실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절대 돈은 모아서가 아니라 벌어서 쓰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행복이며 지금을 즐겨야 한다. 이런 말들을 믿지 마세요. 이런 말들은 현실감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가 올 겁니다. 아니면 더 현실적으로 가족이 아파서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당장 1만 위안조차 마련할 수 없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친척과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니면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깨닫게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무시할 것이고 차별할 것입니다. 병원은 악당은 살려주지만 가난한 사람은 절대 구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적다고 굳이 저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몇백 위안이라도 어떻게든 모아야 합니다. 티끌 모아 태산입니다. 결국 손에 쥔 돈이 있어야 위급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게 되고 삶이 점점 안정적으로 변해갈 겁니다. 이건 직접 겪어본 사람들만이 절실하게 깨닫는 진리입니다. 왜 지금 경제 상황이 이렇게 나빠졌을까요? 그 이유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세상의 진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부자들은 더 이상 무리하게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가진 돈으로 평생 써도 남는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둘째, 중산층은 아이를 낳지 않으면 돈이 부족할 일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이 없이 살면 경제적으로 훨씬 여유롭고 편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출산을 포기했습니다. 셋째, 젊은 세대는 더 단순합니다. 집을 사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대출이 없으면 혼자서 간단히 벌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도 사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괜히 쓸데없이 발버둥치며 애쓰지 않고 자본주의가 설계한 함정에 빠지지만 않으면 삶에서 90%의 고민을 덜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두가 소비를 줄이면서 한때 인파로 북적이던 쇼핑몰들이 지금은 한산하고 조용해졌습니다. 주말인데도 쇼핑몰에 사람이 없어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한산하네요. 이러다 저도 곧 실업자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세요. 복도에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현재 시간은 저녁 6시쯤이고 우리는 주말에도 밤 8시까지 근무합니다. 이제는 마음도 차분해졌고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청 스트레스 받아서 얼굴에 온통 여드름이 났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괜히 걱정하다가 병이라도 나면 병원비로 돈 쓰는 게 더 억울하잖아요. 저 건너편 가게 언니도 그러더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모두 힘든 상황이야. 네가 능력이 있어서 시장을 바꿀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문제는 그게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 정말 지금 쇼핑몰에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선가 말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어디서 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1시간 정도만 더 일하면 퇴근이니까 집에 갈 때까지 기다려야죠. 오늘 한 무리의 고객이 다녀갔는데 그들은 아직 언제 인테리어 공사를 할지 결정하지 못했더라고요. 솔직히 당장 인테리어를 시작하려는 고객이나 이미 공사를 진행 중인 고객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계약할 확률이 높으니까요. 이 1인 미디어 운영자는 천진 시내 중심에 위치한 한 고급 쇼핑몰이 현재 대문이 굳게 잠긴 채 텅 비어 있으며 주변에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천진 시내 중심에서 또 하나의 텅 빈 쇼핑몰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제 뒤에 보이는 이 쇼핑몰입니다. 이곳은 확실히 천진의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데 이 안에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천진에서 여행하는 동안 여러 쇼핑몰을 방문했는데 어떤 곳은 방문객이 거의 없고 어떤 곳은 아예 폐허처럼 사람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저기 보이는 건물이 바로 천진 도심의 중심지 진왕광장입니다. 천진의 초고층 빌딩과 대형 건물들이 밀집한 지역이죠. 그리고 이 쇼핑몰 앞쪽에 보이는 공터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있고 조금만 더 걸어가면 약 100m 거리 안에 이탈리아 풍경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만 놓고 보면 이 쇼핑몰은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텅 비어 있다니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들 방동네가 우리 도시에도 들어오길 바라시죠? 그렇다면 저희 도시의 이곳을 한번 보세요. 여기는 우리 지역의 신도회라는 쇼핑몰입니다. 1층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있지만 2층, 3층, 4층은 거의 텅 비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쪽으로 돌아가면 방동네 생활광장이 나옵니다.
그쪽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는데 이쪽은 완전히 썰렁한 분위기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곳은 도심의 고급 상권인데도 불구하고 방 동네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이 상가가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넓은 점포들이 줄줄이 비어 있고 아무도 임대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